네, 이어지는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매수했던 설탕 관련주 대한제당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50% 가까이 육박한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 이런 디폴트 이후에 거시적인 부분 상승 요인은 끝났지만 테마 뉴스 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여력 있다 의견 주셨고 오늘 장중 8% 상승세, 마감도 3%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대한제당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거시적인 흐름보다는 개별적인 흐름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매수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곡물가와 함께 설탕가들의 이런 선물가가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매수 의견을 함께 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왔죠. 그 이후에도 다시 눌리는 흐름 나온 이후에 여러 차례 다시 이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단기 박스권 매매로서 충분히 다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수익권으로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뭐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런 3,000원대, 3,500원대 이 라인에서 지지가 된 이후에 한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네.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 나왔죠. 이 강한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제 수익권에서 다시 매도 이후에 오늘 또 한번 다시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이슈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매수를 통해서 수익권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위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통해서 단기로는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좀 더 상승할 구간도 남아있다. 4,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우리 증시 상황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확실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한제당과 같은 개별 이슈들의 종목분들은 언제라도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바닥권, 이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 이 라인을 다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권으로 그때 돌파 매매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3,500원대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단기로 매매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이런 개별 테마성 이슈 받으면서 수익 실현 대응법 전략 주셨고요. 3,500원 지지 나온다면 단기로도 전략 유효하다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사료 관련주 한일사료입니다. 5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런 우크라이나 댐붕괴 이슈로 어제 오늘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이슈 받으면서 한 번씩 튀어오르네요. 한일사료도 뭐 비슷한 네.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개별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흑해 곡물 이슈 이런 이슈 관련해서 봉쇄가 되느냐 아니면 수출길이 열리느냐라는 이슈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이슈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제공 관련된 종목분들과 함께 식량 관련된 종목들은 눌림에 있어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은 터질 때마다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이제 4월 때부터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또 다시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이런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돌파 이후에 강하게 추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런 상하 움직임을 보면서 단기로만 접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 이런 FOMC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금리가 동결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도 주도 섹터가 움직이면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개별 이슈주들은 아무래도 좀 더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식량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단기 이슈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흐름을 보시고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짧게 접근하는 전략 아직 유효하다라는 점 여기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런 7,000원대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을 하시면서 잘라가는 전략 이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큰 리스크 없이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사례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시세보다는 단기로 수익 실현 올라왔을 때 정리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8일에 매수했던 인성정보입니다. AI 의료 관련 주이고 꿈비와 마찬가지로 정보 정책 관련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터치 이후에 추세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마감이 됐는데요. 추세 이탈 없다면 보유 의견 드렸거든요.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강한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죠.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 3,000원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유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재상승이 나왔죠. 이 AI 관련된 의료주들 같은 경우에 원격 진료 관련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심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정보가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된 이후에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되고 다시 이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인, 4,300원대 라인을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을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승 추세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기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과열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흐름,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런 흐름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서 보유 라인은 우리가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80% 이상 수익권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단기 라인이 모두 정배열에서 상승 추세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쉬운 방법 바로 5일선 매매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5일선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일주일간의 작은 흐름이 갑자기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5일선에서 큰 거래량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신규로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흐름으로는 물량을 축소하고 보시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3,700원대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재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5일선 이 라인이 큰 거래량과 함께 이탈이 나오는지 이 여부를 보시고 꾸준히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단기로 보신다면 5일선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밀린다면 신규 매수 유효하고 보유자라면 물량 축소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인데요. 추세 지키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종가 기준 거의 5% 가까이 밀렸고 이후에는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하반기 전망 좋게 봐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이 YG 관련된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눌렸습니다. 네. 이제 YG 엔터가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YG 플러스도 함께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하이브나 그 외에 상위에 있는 엔터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이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재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YG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기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중기 라인은 지키면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금 거래대금이 크지 않게 어느 정도 짧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지지 라인 6,000원대 지지 라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림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기회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단기 눌림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단기 놀림 매수의 기회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유 전략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입니다. 반도체 OLED 관련 주이고요. 지난주 AS 때 이런 추가 매수 전략도 눌림 나온다면 유효하다 전망 좋게 봐주셨습니다. AS와 함께 전문가님께서 아까 이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했다 말해 주셨는데 그럼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아닌 부분일까요? 네.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반도체와 2차 네.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주도 섹터라고 어느 정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네. 기관 수급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는 국내 코스피 200의 대형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네. 주로 2차 전지주들로만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강할 때는 반도체주들로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하나의 섹터로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릴 때 이때 주도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그렇죠. 거래 대금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네. 섹터들에 있어서도 반도체 쪽으로도 이번 주 시장 초반에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 이번 주 말에 보면은 오히려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도 섹터가 어느 하나가 지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그 섹터 안에서 순환매도 함께 나오면서 그 섹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주로 뭐 2차 전지를 예로 들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리고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로만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섹터들의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런 개별 대형주들이 호재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한쪽으로 한 섹터로 집중되는 흐름이 1주에서 2주 이상 지속되고 상승 추세 흐름이 연속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도 섹터가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이 주도 섹터를 우리가 어떤 쪽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에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자금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뭐 반도체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두 가지가 강한 흐름이 앞으로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어서 OLED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제약주들은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다라고 오. 보여지고 앞으로 파이프라인 그리고 네. 신규 약품들 이런 이슈들이 있고 OLE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 감산과 비슷한 이슈로서 OLED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지 않았나라는 이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섹터가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 주 그리고 하반기 전망을 어느 정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 가지 sek터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 거래 대금이 크지 않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겠고 네. 한 가지 섹터로 올라가는 흐름 나오다가 우리가 이번 상반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주도 섹터 하나에서 꾸준한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돌아가면서.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맞아. 이번 주 초반에는 왔다 갔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초반에는 뭐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끝도 모를 정도로 상승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흐름에서는 2차 전지가 또 2차 올라왔고. 전지가 굉장히 강했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시게 된다면 네. 이런 주도 섹터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 섹터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별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일사료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가 전처럼 상한가 나오고 그 이후에 15%, 20% 올라가는 추가 갭상승까지 노리는 이런 강한 시세를 보는 것보다는 네. 이런 중소형주들 개별 이슈 종목분들은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로 네. 짧은 시세 5%, 10% 그리고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당일 15% 정도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X 세미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세히 얘기가 네. 나왔는데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반도체 분야 그리고 OLED 관련해서도 관련된 반도체 분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단기 라인에서 눌림 나온 이후에 다시 추세 전환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보긴 힘들지만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단기 박스권 흐름이 어느 정도 다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11만 7천 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죠. 이 라인대를 거래량이 늘려나가면서 이 라인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통해서 네. 수익권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 부분 자세히 체크해 드렸고요. 그리고 LX 세미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AS는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6월 5일에 매수했던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제약주, 임상 이런 파이프라인 소개해 드렸고요. 매수 후에는 조금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암 학계 이슈 이후에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이제 상승을 끌었던 것들이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강한 흐름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런 제약주들,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페이턴트를 가지고 와서 위탁 판매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올라간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런 코로나 종식 흐름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눌리는 흐름, 바닥권에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제약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회사를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시총 상위 5개 그룹주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종근당 이런 회사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후에 제약주주들 전반적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지지 라인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거래대금 줄이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중형주, 대형주들의 흐름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 흐름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런 흐름은 예상이 되겠지만 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매출을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라인 네.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대금 없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로 보여지고요. 이탈 여부는 21,000원대 여기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할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 2주 박스권 이후에 이런 매출 증대 부분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였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송그란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